안녕하세요. 자, 2017년 9급 지방직 임업경영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읽어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1번. 임업경영과 경영주체와의 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한번 그냥 읽어보시겠습니다. 살림이 면적이 작을 때는 간단 작업을 계획한다. 작업에는 보속 작업과 간단 작업이 있었어요. 보속 작업은 매년 수확을 해내는 것이 그래서 지속한다 해서 보속 수확인 거죠. 간단 작업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 동안에 수확을 이루는 것을 바로 간단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산림 면적이 작을 때는 매년의 수확 제적의 양이 얼마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속 작업이 아닌 간단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몇 년 정도 기간을 잡아두고 제적 수확을 하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죠. 2번에 자가 노동력이 많을 경우에는 조방적 경영을 한다. 자, 자가 노동력이 많으면 굳이 조방적 경영을 할 필요가 없죠. 조방적 경영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시간과 힘을 덜 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자가 노동력이 많다면 이왕이면 놀고 있는 노동력이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자가 노동력을 이용해서 좀 더 집약적으로 경영을 해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야겠죠. 3번 경영 목적이 원료재 생산일 경우에는 단일 수종을 밀식하여 개벌 작업을 한다. 어떤 원료 조달을 위한 것이라면 한 가지의 수종을 그냥 그쵸? 밀식해서 많이 심어서 전체의 제적이 많기만 하면 돼요. 전체의 제적을 많게만 하면 원료재 생산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보통 어떤 것에 원료를 조달할 때는 예를 들어 펄프재 생산이다. 그러면 그냥 갈아 쓰면 되는 거예요. 뭐 톱밥이다. 그렇죠? 톱밥도 이렇게 분수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통나무 자체를 켜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수종을 밀식해서 전체 인분의 제적만 많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4번 경영기술이 부족할 때에는 조방적 경영에 맞는 수종을 선택한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그렇죠? 경영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있어야지 뭐 집약적으로 경영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이 없을 때는 당연히 조방적 경영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그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1번에 2번이 되겠고 한번 여기 경영 주체에 따른 산림 경영 형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면적이 작을 때는 간단 작업, 클 때는 보속 작업. 제가 설명드렸죠. 면적이 크면 매년의 제적량도 많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보속 작업. 하지만 면적이 작아요. 그러면 1년에 연 단위로 수확을 하게 되면 양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수확을 하게 되는 간단 작업을 한다라는 것. 재정 상태가 어려울 때는 벌기령을 짧게 해요. 지금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해요. 돈이 원활하게 돌고 있지 않아요. 그럼 빨리 수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실수나 속성수 등을 재배하면 수입을 빨리 당겨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재정 상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벌기령을 짧게 한다. 재정 상태가 좋아요. 그럴 때는 장기수로 해서 벌기령을 길게 하게 됩니다. 자,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목재를 생산해서 수입을 내려고 한다면 장기수로 해서 나중에 대경재를 생산하는 것과 작은 단벌기로 해서 소경재를 생산하는 것과의 수입을 따졌을 때는 장벌기로 생산하였을 때가 대경재를 생산하였을 때가 수입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이때는 이제 자금이 재정 상태가 어려우니까 빨리빨리 돈을 돌게 하기 위해서 짧게 하지만 만약에 나는 지금 그렇게 돈이 급하지 않아. 그러면 차라리 좀 더 오랫동안 대경재를 만든 뒤에 더 큰 수입을 얻는 게 낫다라는 얘기인 거죠. 경영기술이 부족할 때는 조방적 경영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간단 작업을 한다. 조방적 경영을 하고 간단 작업을 한다. 경영 기술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집약적인 어떤 경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원래 그렇거니와 작업도 간단 작업을 해준다라는 것. 자, 경영 목적. 연료재나 농용재가 생산이다. 그럴 때는 벌기령을 짧게 한다. 여러 수종을 해서. 농용재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 자재 생산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 자재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내가 내 집에서 나의 어떤 농용재를 만들어 쓰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여러 좀 수종을 선택해서 좀 짧게 해서 벌기령을 짧게 해서 생산한다라는 것. 연료재나 농용재 같은 경우. 근데 방금 지금 했었던 문제에 나왔던 원료재 생산이면 한 가지를 밀식해서 개벌, 모두 배기를 해준다.
그랬을 때 인분 전체에서의 그 제적 수확이 최대가 되면서 그것을 이용하였을 때 원료재로 이용하였을 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용재 생산이면 택발 작업. 용재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용재라는 것은 통나무 자체를 켜서 쓸 수 있는 재료. 그래서 뭐 건축재라든지 선박재라든지 뭐 그런 것들 이용할 때는 택벌 작업을 해야 된다. 택벌 하나하나 벌채를 성숙한 수목만을 하나하나 택해서 벌채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용재 생산일 때는 맞다라는 얘기. 공익증대가 목적이다. 공공의 복리 증진 이런 것들이 목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벌기령 길게 택벌 혼혈임 조성하는 것이다라는 것. 뭐 당연한 것들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 한번 다시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법정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저희 지금 1번, 2번, 3번, 4번 보시면 지금 법정님의 구비 조건 저희 4가지 있었어요. 법정 연급 분배, 법정 인분 배치, 법정 생장, 법정 축적 이것에 대한 것이 지금 보기로 쭉 나왔어요. 그렇죠? 한번 훑어보고 보기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어요. 법정님의 구비 조건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었다. 법정 연급 분배, 즉 그 연급의 면적이 각 연급의 면적이 동일하게 차지하고 있는 상태. 그랬을 때 법정 상태, 그랬을 때 법정님일 수 있다라는 거죠. 법정님이라는 것은 어떤 살림 상태가 굉장히 정규적인 노멀한 상태가 되어서 매년 꾸준한 보속 수확, 보속 작업을 이뤄낼 수 있는 보속 재적 수확을 이뤄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살림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바로 이 법정 연급 분배가 그랬다. 자, 법정 인분 배치는 이 인분이 배치되어 있는 것도 법정인 상태여야지 바로 법정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목을 벌채 운반 또는 살림을 보호 갱신할 때 다른 어떠한 수목이나 인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 그것이 법정 인분 배치였죠. 법정 생장은 이 법정님의 1년간의 생장량의 합계였다. 그리고 법정 축적은 연급 분배나 이런 것들이 인분 배치나 생장 상태나 이런 것들이 법정이라고 할 때 보유할 작업급 전체의 축적이다. 법정님의 축적이다 해서 법정 축적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1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법정 연급 분배는 연년의 재적 수확을 균등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법정 조건 중에 하나로 맞죠. 일반적으로 연계수는 윤벌기 연수와 같다. 몇 개 연계를 합쳐서 연급을 형성을 하죠. 이때 보통 연계수는 윤벌기 연수와 같습니다. 2번, 법정 인분 배치는 살림의 보전과 수확의 보속을 확보하는 법정 조건으로 지황, 이망, 반출 시설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쵸? 3번, 법정 생장량은 법정 축적의 평균 생장량을 말하며 전체 살림의 평균 생장량은 항상 일정하다가 아니라 법정님 1년간의 생장량이라고 했죠. 평균 생장량이 아니고, 그쵸?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법정 축적은 연급 분배와 생장 상태가 법정일 때 작업급 전체 축적을 말한다. 맞죠? 일반적으로 주인목의 법정 축적이 대상이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보호구역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산림보호구역에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 좀 봐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건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에 생물종 다양성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4번 보시도록 할게요. 흉고 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우리 형수 문제 나왔네요. 형수도 중요하다고 했죠. 형수라는 것은 어떤 수목의 직경과 형수라는 것은 어떤 수목의 직경과 수고와 같은 어떤 높이와 그 지름을 가지고 있는 원주 최적과의 비율, 우리는 그것을 형수라고 했어요. 특별히 그때 직경의 그 수목의 직경 또는 그 원주의 지름을 취하는 것을 흉고부에서 취한다 해서 그것을 바로 흉고형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흉고형수를 지금 움직이는 인자에 대해서 예제 1, 2, 3, 4, 4개가 지금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한번 또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래서 형수 F는 기억하시나요? 형수법 GH분의 V였어요. 그래서 GH가 단면적에다 높이를 곱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원주 최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수간 제적이었어요. 수간의 제적이었어요.
원주 최적, 원주 최적. 그래서 원주 최적에 대한 수간 최적의 비율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형수를 불렀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구가 높아지고 키가 커지고 직경이 흉고 직경이 커지고 또한 지위가 양호하다라는 것은 임지의 생산 능력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임지의 생산 능력이 좋으면 뭐예요, 여러분? 직경이 커지고 또 수구가 커진다는 소리예요. 결국 이 소리가 이 두 개의 어휘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수구가 커지고 직경이 커지면 뭐도 늘어나요, 여러분? 바로 원주 최적, 원주의 부피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수간 자체가 늘어나는 것보다 원주의 최적이 늘어나는 비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자, 얘보다 원주의 최적이 늘어나는 비율이 훨씬 커지면 지금 형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래쪽이 커지니까 수치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형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보실게요. 수간에서 지하고가 높고 수간 양이 적어요. 지하고는 굉장히 높아요. 수간의 지하고는 굉장히 높은데 수간의 양이 적을 때는 뭐라고요? 형수가 커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같은 예를 들어서 높이라고 합시다. 같은 높이인데 얘는 수간이 요만큼이고 지하고가 이렇게 길고 얘는 지하고가 이렇게 작아요. 같은 수고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같은 수고라고 했을 때 직경도 같고 같은 수고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그 원주로 생각해 보시면 원주는 그대로인데 이 나무와 이 나무를 비교하였을 때 수간 자체의 제적은 누가 더 많겠어요? 얘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간 자체의 제적은 얘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간 자체의 제적이 얘가 많아지니까 수간 자체의 제적이 많아지니까 형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형수는 커진다. 그래서 형수는 커진다. 요거 흉고 형수를 움직이는 주요 인자 공부를 다시 잘 해두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1번부터 수구가 작을수록 형수는 크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맞죠? 수간 밀도가 미랄수록 형수는 크다. 3번에 지위가 양호할수록 형수는 크다가 아니고 뭐예요? 작아지는 거죠. 지위가 양호하면 직경과 수구가 커지고 그 말은 원주 부피가 어떤 수간 제적이 늘어난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형수는 작아진다.